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조지 R.R. 마틴이 어릴 때 H.P. 러브크래프트의 어둠 속의 방문객을 읽고 내가 읽었던 그 어떤 소설보다도 무서웠다고 회고했다는 거, 이거 꽤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렇죠. 심지어 이 작품이 러브크래프트가 생전에 쓴 마지막 소설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짧지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인데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 좋네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료 작가 로버트 블록과의 개인적인 문학적 대화 같은 배경이 있고요. 아, 그 얘기 재밌죠? 네. 그리고 러브크래프트 특유의 우주적 공포랑 아주 본능적인 어두운 공포, 이 2가지가 탁월하게 결합된 점. 마지막으로는 이게 후대에 미친 영향력,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줄거리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죠. 주인공 로버트 브레이크가 프로비던스에 있는 버려진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그 빛나는 부등변 다면체라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잖아요. 네, 발견하고 큰일이 나죠. 그렇죠. 그걸로 결국 방문객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깨우게 되고 그 존재한테 쫓기는 이야기인데, 특히 그 폭풍우 치는 밤에 도시 전체가 정전됐을 때 불빛만은 꺼지면 안 돼! 하고 절규하는 마지막 장면. 와, 그 긴장감은 정말... 맞아요. 그 절박함. 근데 그 뒤에 사실 재미있는 사연이 숨어 있죠. 네, 어떤 거죠? 이 소설이 사실은 러브크래프트가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로버트 블럭에게 보내는 문학적인 응답이면서 동시에 좀 짓궂은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 얘기. 블록이 먼저 자기 소설 별에서 온 방랑자에서 러브크래프트랑 아주 비슷한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죽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브크래프트가 이 소설 주인공 이름을 일부러 로버트 블레이크, 블록 이름이랑 비슷하게 짓고 소설 속에서 그를 죽여버린 거죠. 호의에 보답한다? 이런 식으로요. 하하, 일종의 복수극이네요, 작가들끼리에. 이게 자료 보니까 블록, 러브크래프트, 블록으로 이어지는 서로 작품 속에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기묘한 3부작의 일부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작가들만의 은밀한 농담 같기도 하고 그 메타적인 재미가 있죠. 네. 근데 이런 개인적인 동기가 있다고 해서 작품의 공포가 약해지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러브크래프트 특유의 공포가 더 응축된 느낌? 정확해요. 바로 그 우주적 공포랑 원초적 공포의 결합 때문인데요. 우주적 공포라면 그 광활하고 무심한 우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지적인 공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블레이크도 단순히 괴물에게 물리적으로 쫓긴다기보다는 그 부등변 다면체를 통해서 금지된 지식을 엿본 대가로 파멸하는 거니까요. 지적 오만이 부른 파멸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거대하고 좀 추상적인 공포가 아주 단순하고 본능적인 공포, 바로 어둠 공포증이랑 기가 막히게 결합된다는 거예요. 아, 그 방문객이 빛 속에서는 힘을 못 쓰는데 어둠 속에서는 자유롭다는 설정. 네, 바로 그거죠. 폭풍우 때문에 도시 불빛이 하나씩 꺼져나가면서 그 추상적이던 우주의 위협이 당장 내 방 문 앞까지 닥친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연출이 정말 대단하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포가 이중으로 덮쳐오는 느낌? 네. 그리고 그 매개가 되는 빛나는 부등면 다면체. 이것도 그냥 이상한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이게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외계 행성 유고스에서 와서 수억 년 동안 지구를 떠돌았고 다른 차원이나 정신과 연결되는 일종의 창이자 위험한 통신장치라고 하던데요. 그 역사 스케일도 엄청나고요. 맞아요. 핵심 설정입니다. 그 유물을 이용해서 과거에 별의 지혜 교회라는 비밀 교단이 방문객이랑 접촉하고 계약을 맺었던 거고요. 별의 지혜교회? 이름부터 수상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문객의 정체는 크툴루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죠. 바로 나알라 토텝, 기어다니는 혼돈의 여러 화신 중 하나입니다. 아, 나알라 토텝. 그 존재는 다른 초월적 존재들이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인간사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혼돈을 즐긴다고? 정확합니다. 악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죠. 이 소설에서는 특히 박쥐날개에 끔찍한 3갈래 눈을 가진 그야말로 어둠과 공포 자체를 형상화한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상상만 해도 오싹하네요.
이런 강렬한 요소들 때문인지 후대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지 R.R. 마틴의 얼음과 불의 노래에도 비슷한 요소가 보인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검은 돌로 된 유물이라던가 비밀스러운 교단, 또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마법 같은 것들요. 아, 그러고 보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영향이라기보다 이 소설의 요소들이 마치 개념적인 부품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개념적인 부품이요? 네, 저주받은 유물, 비밀 교단, 빛을 피하는 어둠의 존재, 이런 설정들이 하나의 키트처럼 딱 떨어져서 다른 작가들이 자기 세계관에 가져다 쓰기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러브크래프트식 공포의 일종의 오픈소스랄까요? 와, 오픈소스라니? 비유가 재밌는데요? 그래서 썬더드 같은 비디오 게임이나 심지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현실의 어떤 오컬트 그룹, 사다리꼴 교단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걸 보면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어둠 속의 방문객이 러브크래프트 문학의 정수이자 그의 마지막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작가 개인의 경험이나 장단기가 녹아든 지필 배경도 흥미롭고 네,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본능을 동시에 파고드는 우주적 공포와 원초적 공포의 그 절묘한 균형. 맞아요. 그리고 크툴루 신화의 핵심 요소를 집약해서 후대 창작자들이 계속 가져다 쓸 수 있는 강력한 개념적 도구 상자를 제공했다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우주적인 것, 추상적인 공포와 아주 현실적인 공포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의 마지막 작품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자료에도 나왔듯이 별의 지혜 교회 같은 허구의 설정이 실제로 어떤 그룹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섬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허구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가 현실의 믿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허구 속 어둠을 탐구하는 즐거움과 그 어둠을 현실로 불러들이려는 유혹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 경계는 어디쯤일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